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배임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해서 인정할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를 모시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사람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각각의 혐의를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기본적으로 이제 특경법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공이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범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하면서 하천대유 관련하게 공모집행서를 좋게 유일하게 작성해줬고요. 또 하천대유가 우선 선정되게 배점도 맞추고, 또 그만큼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또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요 배임 행위가 남욱도 좀 문제가 되고, 남욱도 공모를 했고, 밖에서 공모를 했고, 정용학도 밖에서 공모했고, 김만배도 밖에서 공모를 했고, 안에서는 이 유동규가 했다라고 한 게 일반 배임죄고요. 그거 말고도 나머지 사람들은 뇌물죄도 좀 적용이 됩니다.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유동규한테 700억 주기로 약속한 뇌물 공여 약속죄도 있고, 실제로 5억 원은 줬고요. 자신의 회사에 뭐 월급 등 횡령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배임 공모도 있지만 정민용 그 변호사한테 당시 사업실장인데 35억 원 뇌물을 제공했던 뇌물 공여죄. 또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유동규한테 직접 3억을 제공했던 뇌물 공여죄 등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단이 우리는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피고인들은 직접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유동규 씨는 오늘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준비 기일 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 사항이고, 4명이 이제 문제된다면 불구속인 정영학에서 안 나왔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안 나왔는데, 변호사들만 나왔는데 유동규 씨 나왔어요. 이건 사실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뭐 본인이 선택해서 뭐 예컨대 출정 가서 법정 보려고 가는 것도 있고, 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와서 직접 얘기를 해도 되고, 변호인 통해서 얘기도 되는데, 본인이 이제 재판부 신문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2차 준비기일이 또 남아 있습니다. 뭐 그날 또 올지 안 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흥미롭게 일단 지켜보게 되는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애당초의 녹취록과 각종 자료들을 검찰에 다 제출했고, 또 정영학 회계사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요번에도 오늘 준비기일에 나와가지고 뭐 따져볼 것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다 인정합니다, 죄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뭐 변호사가 나와서 의견 진술을 했는데, 그 의견은 이겁니다. 다른 피고인들하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 대체로 인정한다니까 본인의 공소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배임죄고 뭐 뇌물 공여 등등입니다. 배임죄 부분을 인정하는 거고, 또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다 구속인데 본인은 불구속 상태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또 증거를 또 동의하는 경우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뭐 반발을 하는 건데, 공소 내용에 대해서 그냥 근데 변호인들은 기록이 워낙 많고 증인들에 대한 얘기도 워낙 많아서 다 복사해서 읽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좀 여유를 더 달라,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하는 거고, 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혐의가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다. 뭐 예를 들면 누구죠? 정민용 변호사를 유동규 씨 밑으로 이제 취직시켜 준 거, 그거 연결해 준 게 그게 죄가 되겠냐? 뭐 이 정도의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변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40여 권이라 그럽니다. 46권. 권이면 지금 기록 쪽수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4일 정도에 다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시간 동안 좀 봐달라는 뜻이고요. 김만배 변호사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욱 변호사 입장입니다. 남욱 변호사 측도 두 가지 혐의거든요. 하나는 배임죄고, 하나는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 부분은 빼더라도 배임죄에 배임이 된 게 뭐냐면, 정민용을 도시개발공사에 취직시킨 게 배임이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배임을 하려면 공모를 해가지고 뭔가 주도적으로 뭐 실행 행위를 좀 기능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정도 추천했던 게 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많은 증거들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한 녹취록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녹취록 이 부분을 다툴 것이다. 증거 능력이 다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도 이걸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녹취록이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뭐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할 거 보니까 진짜 그 녹취록이 어떤 또 핵심 증거가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치열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전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좀 잠깐 들어볼까요? 예.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영학 씨가 과거에 이 구사업자 이 구속되는 일에도 적극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고 사실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이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언론이 보도한 건 아마 녹취록의 일부일 거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녹취록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할 때 이 녹취록 자체가 이게 글쎄요 임의로 녹취한 게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심사 대상으로 될 수는 있는데 예컨대 범죄 사실 자체를 할 때 예컨대 누구를 때릴 때 때리는 장면이 녹음되거나 뭐 CCTV 되거나 이거는 그게 바로 직접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증거들은 정황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전에 뭘 주려고 했거나 아니 이전에 배임 행위를 하려 했거나 지금 주된 내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황 증거가 되는데 한 가지 좀 약점 아닌 약점이 되는 게 지금 네. 김만배 씨 얘기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녹음하는 거 다 알고 일부러 지금 얘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남욱도 아마 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황에서 또 좀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이 녹음 이 두 가지 정도 증거 말고 나머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꼼꼼하게 지금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 수사 전담팀을 놓고 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네 사람이 막 얽혀 돌아가는 거는 뭐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 치는데 그 윗선이 누구냐? 권력층한테 가서 어떻게 로비했냐? 이거는 왜 하나도 나오는 게 없냐? 이거 뭐 대충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나머지는 특검에서 해주세요.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작 자체가 유동규의 배임부터 시작이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배임을 중심으로 나머지 확실한 건 뇌물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많은 쪽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수사 패턴이 가장 쉽고 가장 구체적인 것부터 해서 추상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50억이죠. 특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돈 받은 거는 네. 확실해 보이는데 그게 돈의 성격이나 대가성을 찾아내는 거는 좀 더 쉬운 건데 그 부분도 지금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막혀버렸어요. 네. 그 남아 있는 뭐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대법관 또 좀 이거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데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네. 김만배 씨가 돈을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그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배임죄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50억 클럽 등등 뇌물죄 또 윗선 부분은 조금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변호인들도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영장 청구했고 발부됐고 네. 그다음에 공소장 나와가지고 이제 재판 이제 준비 기일이 됐는데 아직도 수사는 계속 중인데 그 수사가 또 새로운 공소 사실이 돼갖고 또 얹어지는 건지 도대체 수사를 언제 끝내줄 건지 뭐 이런 거에 이제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쯤에서 끝나는 건지 진짜 더 할 건지 끝났으면 그냥 또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지 특검을 할까요? 결국 약간 여론에 자꾸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에서는 누구의 배임죄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사진도 그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를 해보면 압니다.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다가 찾을 수 있는 건 찾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찾지 못하는 걸 끝까지 찾으려고 하면 시간만 끌을 뿐이고 수사팀 같은 경우는 자포자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딱 되는 것만 조사하고 되는 것만 기소한 다음에
또 피고인도 범죄를 저지를 때 방어권은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일부 방어권 행사 좀 하게 해달라. 예. 계속 추가 기소되고 계속 조사 받는다면 상당히 불리한 모양새가 되는 거고 나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인디안 기우제식 비슷하게 예. 뭐 하다가 뭐 안 되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수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판이 쭉 진행 중인데 갑자기 또 특검한다고 덤벼들 수도 좀 없는 거 아닙니까? 얘기는 나오지만 또 특검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상설 특검으로 가느냐, 그냥 특검으로 가느냐, 기한은 어느 정도 하느냐, 범위는 어떻게 정하느냐. 여야가 대립할 거고요. 예. 대선 지금 90여일 남은 상태에서 그 특검을 발동시킨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